네, 또 다른 이제 정치권의 핫 이슈는 정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련해 뜨겁습니다. 어제는요,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폭로로 전당대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한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거듭 결국 사과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그냥 저는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얘기 이어갈 텐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한동훈 대 원희룡 구도가 이어지다가 이 청탁 이 기소 관련 청탁 관련해서 한동훈 대 나경원으로 좀 대결 구도가 좀 바뀌는 모양새인데 한 후보가 어쨌든 사과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보통 사과를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파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그만해야 됩니까? 뭐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이 후보들이. 아마 근데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이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제도 이제 이거 KBS 토론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계속 근데 그 개인적인 이런 데 그 부탁 정도로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후보가요? 이거는 이제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만 보좌관진 포함하면 27명이 기소가 돼서 이제 그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예. 이런 사안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을 안 해요. 이러면 이게 단순한 폭행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몇 달이면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을 진행을 안 해요. 이대로 이게 그 10년, 20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뭐 해법을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공소 취소 외에는 답이 없다 봐요. 네. 이 말은 이제 지금 야당도 10명 가까이 재판받고 있어요. 야당도. 네. 따라서 이제 그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제 그 타협해서 이거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해라 이렇게 지휘하면요. 네. 검찰은 이제 그 따르게 돼 있습니다. 총장을 통해 지휘권이 있어요. 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장관이? 한 위원장은 이게 자꾸 법무부 장관이 허수아비라고 하잖아요. 예.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합니다.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지휘하는 거 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했던 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한 거지 권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권한은 게 있다니까 검찰청법에. 네. 따라서 이제 그 검찰총장을 통해서 공소 취소해라. 이러면 이게 취소가 되거든요. 저는 이게 유일한 해법으로 봐요. 민주당도 10명이 있다니까요. 서로 이게 국회에서 풀어야죠. 재판도 진행 안 하고 한 달마다 오라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따라서 이 문제는 이게 나경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좀 이게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봐요. 얘가 좀 단대로 좀 흘러간 것 같은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이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계속해서 친윤 쪽, 특히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 쪽 의원들이 좀 많이 공세에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왜 사과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비판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사과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과가 좀 미흡하다 보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 현역 단체장들 있잖아요. 광역. 이분들도 이게 비판하고요. 네. 또 지금 재판하는 윤한홍 의원처럼 지금도 이게 재판 중인 단체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재판 중인 의원들도 많죠. 보좌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황교안 대표까지 나섰더라고요. 네. 황교안 대표까지. 아마 이게 파장이 계속 갈 거고 이 말은 이게 그 한동훈 위원장이 깔끔하게 이 본질을 잘 모르고 깔끔하게 사과가 아니니까 자꾸 이게 여진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이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일단 사과를 했는데 일각에서는요, 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역공이었다라고도 보더라고요. 뭐가 맞습니까? 이제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한동훈 후보의 문제가 뭐냐면 사소한 것 하나도 누구에게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지려고 하지 않는다.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수세에 몰리니까 그 카드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물론 그 장면에서 본인이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토론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나경원이 됐든 나경원 후보에게 뭐 수세에 몰린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얘기를 꺼내야겠다라고 저는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의도된 요건이었다. 뭐 한동훈 후보 머릿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토론의 자세는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다. 어허.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후보가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압도적인 1위 후보로서 어떤 여유 있는 모습,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차후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강성필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한동훈 후보였는데 일단 사과를 처음으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존심을 굽힌 겁니까? 뭐 당심을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뭐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제가 알기로 캠프 내부에서도 네. 전략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거 너무 나갔다. 예. 그리고 이게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 중에도 재판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지자 중에도.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친하느냐 반한 문제가 아니고 예. 국민의힘 전체 문제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저는 급하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강성필 대변인, 일단 이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 이 친윤 쪽이라 불리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 전체 앞을 후협한다, 당 대표가 될 분의 발언이 맞냐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한동훈 때리기 제2연판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직도 검사 시절의 어떤 검사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정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국민의힘도 하나의 정당이잖아요. 이 당이 무리당자 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같은 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도 같은 편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사람인데 잘못 안 한 경우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소연을 하잖아요. 같은 편한테.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면전에 대놓고는 그래 안타깝다. 나도 속이 탄다. 이거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는 과정에서 치유를 얻고 그러면서도 결속력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정치인과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한동훈 후보는 검사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세상을 합법과 불법으로만 보는 것들 이러한 자세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러한 사태가 나온 것이고 뭐 억지 춘향으로 사과는 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어제 어떤 토론에도 보니까 아직도 이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그렇게 사과를 하고 싶어하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그랬는지 어제 토론회 때 과연 그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 아주 비판적인 의원들만 콕콕 집어서 따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잘못된 기소 다시 잡아달라고 했던 제 요청을 사적 청탁인 것처럼 밝히시고 또 오늘도 오셔서 계속 이 뭐 검사의 시각 또는 뭐 다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건 받아들이면 개인적인 안 되는 사건이요? 제가 저를 해달라 그런 건가요? 우린 2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개인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건요. 사건의 당사자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뭐 나 의원님 포함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둡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사건 당사자 저 개인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리해 주십시오.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검사적인 마인드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보면은 뭔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좀 부산스럽게 뭔가 움직이고 자료도 보고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사실상은 마지막 토론이죠. 네. 오늘도 있긴 있어요. 네, 마지막이죠. 근데 오늘 지금 투표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 첫날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투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어제 저녁이 상당히 그 중요하니까 자료를 네. 많이 준비했고요. 네. 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 취소는 못해요. 공소 취소는 이제 검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천정배 장관이 왜 강정구 그때 구속할 때 네. 그때 지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니까요. 요거는 한 위원장이 좀 착각하신 건지 아니면 알 텐데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자꾸 이게 권한이 없다는 걸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충분히 총장한테 지휘해서 공소시효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대표도 이게 개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당에 그때 당 전체가 막았는데 네. 그 중에 일부만 골라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좀 차별적인 기소 측면도 있잖아. 우리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다. 이걸 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자꾸 개인 문제로 갈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비공식 요청을 하잖아요. 모든 거는 공식 발표 중에 사전에 비공식 협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딱 만나서 이게 공식 뭐 발표가 나옵니까? 자꾸 이게 소통을 공식적으로 이게 소통이 됩니까? 모든 소통을 이게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때 공식 발표하잖아요. 저는 너무 이게 공식, 비공식 계속 대통령도 그거 따지는데 네. 이거는 소통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봅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궁금합니다. 일단 이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제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할 수 있다고 일단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출신 장관들도 그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공소를 취소하고 그런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해서 검찰총장이 일개 검사한테 또 지휘해서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패스트트랙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뭐 검찰총장을 시켜서 했냐 안 했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마인드로 그러니까 같은 구성원이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느냐 그리고 위로하려고 하느냐 공감하려고 하느냐 그걸 하지 못하느냐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 그게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자꾸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한동훈 그 후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두 가지 잣대로 보는 검사의 시각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 아니 정치인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민원을 받아요. 안 되니까 민원인 거예요. 안 되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다 처리해 줄 수 없잖아요. 그 민원 받는 것 자체가 한동훈 후보의 시선으로 보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인식이다.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나경원 후보가 한마디 또 했군요. SNS에 물귀신 작전 쓴다. 한동훈 후보는 입이 시한폭탄이다라고 한 번 더 공세를 폈는데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님 한 후보가 답변한 것 중에 국민 시각에서 본인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 요청은 잘못됐다 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건 두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반발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당은 그때 원내대표잖아요. 예. 실제 사령탑입니다. 충분히 대표에서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위원장이 그 건의를 안 들어준 거는 안 들어준 건데 네. 자꾸 그런 권한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권한은 있는데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공소 취소가 부적정해서 권한 행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솔직한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이야기 넣었잖아요. 네.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왔을 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답을 하면 국정농단이다 이래버리고. 그랬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퇴를 했잖아요. 이거는 당무개입이다 이래버리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부탁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부정청탁이다 네. 이래버리고요.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문자도 국정농단을 안 봐요. 당사자로서 상의할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도 저는 당무개입을 안 봐요. 비대위원장 임명할 때는 대통령실이 관여 안 합니까? 근데 그만두라는 거 이게 당무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위험한 발언을 너무 가볍게 한다. 이런 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토론회 후반에 보면은 이 원희룡 후보가요, 나경원 후보한테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불만을 약간 부추기면서 이렇게 어깨를 뚝뚝 찌른 듯한 모습까지 나왔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과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인식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저의 요청을 개인적 청탁이나 된 것처럼 정말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분,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제3자
민주당자가 추천하는 특검이면 그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것의 판이 바뀝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죠.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6개 특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검에 감사합니다. 대해서 윤상현 의원님, 원칙적 대응이 판이 필요하다고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3자 특검으로? 사실 우리 당론하고는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야당하고의 전선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돌파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강성필 대표님. 네. 이제 원희룡 후보가 상대 다른 두 후보를 활용을 해서 찔러서 한동훈 후보한테 어떤 역공을 펼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정치적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서야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토론의 기술을 좀 배웠구나. 이건 끝자락이에요.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왜 한동훈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지. 왜냐, 한동훈 후보하고 이 토론을 하잖아요. 절대 30초 이상 답변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왜? 한동훈 후보가 자꾸 끼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한테 물어보고 나경원은 원희룡한테 물어봐가지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약점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한동훈 후보에게만 물어보니까 오히려 황당한 답변과 되물어보는 질문에 말리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 좀 깨달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후보에 관련된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는 저는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결과에는 약간의 차이는 주겠지만 결과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네.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를 이제 못 믿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결과를 두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이거는 합법, 이거는 불법. 불법이니까 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선이 깨졌을 것 같아요. 검사 같은 인식. 네, 그래서 때문에. 예를 든다면 막상 이제 당대표가 되면 눈앞에 닥친 게 최혜병 특검 문제일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의견이 달라요. 저는 이때 현역 의원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여기에 한동훈 후보의 리더십이 이제 결판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쪽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검사로서의 마인드가 아직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요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 토론회 통해서 많이 겪은 경험으로. 제가 보기에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제 특히 그 대통령실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그 공사를 두루 자르듯이 해가지고 아예 사적으로 일체 소통 안 한다. 그러면 이게 국경일 날 1초 악수하고 이게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야 어떻게 당적이 혼연일체가 됩니까? 저는 한의원들이 만약에 되더라도 어떻게든 이게 대통령과 옛날에 그 굳건한 신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는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